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수시 접수를 마무리한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시 면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및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면접 방법과 합격하는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대비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5편, 자연계열 5편, 의학계열 2편으로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전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한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포함해서 자기소개 해보실래요? 저는 국제개발 협력에서 개발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은 지원번호 525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후원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였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 관련 이슈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뉴스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를 분석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역사적 배경까지 탐구해야 한다고 느꼈고 국제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소양을 쌓고자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이슈나 뉴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관심 가졌던 국제 이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관해 논쟁이 일어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국가별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전 세계적인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기술력을 갖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하게 되었을 때 각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연구하는 동기가 약화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만약에 백신 제조법을 공유한다고 한들 국가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현재의 생산자들이 더 집약적으로 백신을 생산해내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지식재산권 면제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비싼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19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더더욱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약회사가 만약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양보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생산 효율성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한 이슈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선진국을 분류하는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한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수치와 관련된 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GDP인데 GDP는 한 나라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HDI라고 불리는 인간개발지수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별로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그리고 소득지수의 평균치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도 실험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도 아시겠지만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개발과 환경 보전 간에는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환경 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이 다소 불공평한 소지가 있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해왔지만 사회문화 시간에 세계 이상기후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그 세계 이상 기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 공동의 위기인 기후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적정 기술을 활발히 탐구하여 물심양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세계 시민의식을 언급했는데 세계 시민의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인간의 마음속이니 평화의 방벽을 세울 것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이 평화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코로나와 기후 문제 해결과 같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위기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주체 또한 각 국가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 의식과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번역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편지를 후원자에게 번역할 때 편지를 번역하면서 제가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리라는 꿈을 품고 후원자님에게 드릴 목걸이와 그림을 준비했다면서 꼭 보고 싶다고 하는 등 제각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나눔의 현장을 보면서 저도 나눔의 가치를 꼭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번역하거나 후원을 하는 등 간접적인 도움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코로나가 꼭 끝나서 국제대학 봉사단 또는 경희대학교 글로벌 봉사팀에 들어가서 해외 봉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데 힘들지는 않을 것 같나요? 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겠지만 피하지 않고 영어에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저를 더욱더 지금보다 개발하리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는 TA 제도로 조교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잉글리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등에도 가리지 않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꿈을 이루는데 경희대학교 국제학과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경희대학교가 2020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국제개발학 부문 국내 1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로 진로를 설계한 저에게는 경희대학교가 마치 꿈과 같은 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의 일원으로 국제학을 폭넓게 탐구한 이후 심화전공 트랙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선택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을 심도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또 GSP에 진학해 국제개발 협력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N 인턴십, KIMUN 사무국, 교환학생 등 진학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로서 국제기구에서 종사하고 싶은 저의 꿈을 경희대학교에서 찬란하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중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최근 관심 가졌던 국제 이슈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거기에 각 국에 반대되는 입장 두 가지, 그치지 않고 지원자의 입장과 근거까지 말하면서 전체적인 답변의 순서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길 수 있으니 조금 더 짧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태도 중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긴장을 하면 다리를 떨거나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자는 손도 다리에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면접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눈을 종종 찌푸리는 습관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카메라 테스트나 모의 면접 솔루션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하예은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답변의 길이가 길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을 피하고 적당한 길이의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더욱 깔끔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겪어본 사람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2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보면은 이제 국제학과 정치외교학의 차이를 잘 몰라서 두 학과 그냥 다 똑같이 선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두 학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제 생각으로는 정치 외교학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국제학에서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